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이 북한이 납치한 어민 등 강제 실종 피해자 30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또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대응에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이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강제 실종 피해자 30명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북한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피해자 30명 중에는 한반도 동해워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에 끌려간 수원 32호와 33호의 선원 등 어민들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975년 8월 동해에서 납북된 천왕호 선원 허정수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허 씨의 여동생 허금자 씨는 지난 5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던 오빠와 계속 연락이 되다가 최근에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75년도에 천왕호 사건 때 납북돼가지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계속 연락이 닿았는데 요 근래에 저기 아버지 편지를 갖고 있다가 발각이 됐대요. 실무그룹은 또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6명과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뒤 실종된 탈북민 2명에 대한 정보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한국 전쟁 당시뿐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에도 계속 한국 국민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53년 이후로도 북한은 70년대와 70년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납치하는 일을 허다하게 벌여왔고요. 그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었었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던 목사님, 선교사님들 또는 이제 탈북민들 이 중국에 다른 탈북자를 구출하러 갔다가 납치가 돼가는 경우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1980년 설립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실무그룹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가 약 10만 명, 정전협정 체계로 북한에 납치된 3,835명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에 항류되어 있는 전후 납북자를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일본에 이어 2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22일까지 서울에 머무는 비건 대표는 이 기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비건 대표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 당국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비건 대표가 이 기간 실무 협상 재개와 관련해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발이 묶인 북한이 고려항공 취항에도 대북 제재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본격적인 제재 이전에 취항했던 동남아와 중동 지역은 모두 폐쇄됐고 이제 중국 몇몇 도시에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 운항은 약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 고려항공은 국제사회 제재가 심화되기 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6개 나라, 최대 12개 도시에 취항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방콕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쿠웨이트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이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노선을 끊으면서 현재 고려항공의 취항지는 베이징과 shenyang, 상하이 등 중국 도시들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만 남게 됐습니다. 국가만 놓고 보면 6개 나라에서 2개 나라로 취항 국가가 대폭 축소된 겁니다. 그나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 곳을 제외하면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곳은 모두 중국 도시들로 중국 심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최근 산둥성 진안행 왕복 노선을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중국과 다롄을 잇는 항공편도 개설했습니다. 또 마카오 취항도 앞두고 있다는 보도도 나와 중국 집중 현상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고려항공의 움직임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약화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Basically, China is sending a signal. Look, we're willing to continue to invest and trade with North Korea in any area where we think it's legitimate to do so.
중국에 집중된 고려항공의 전체 운항 횟수도 증가세입니다. BOA가 플라이레이더 24를 통해 고려항공의 2년치 운항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고려항공 운항 횟수는 지난 1년간 950여 회였는데 2017년 같은 기간 790여 회보다 약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베이징이 가장 많은 860여 회를 왕복했고 이어 신양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 각각 150여 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6년 북한 고려항공과 보유항공기 전체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제재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려항공의 취항지는 중국 도시들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별도의 취소가 없는 한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되며 관련 내용을 20일 연방관보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체포나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지난해 이 조치를 1년 연장했습니다. 이 북한이 한국에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공군력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높은 방공망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는 적 지도부와 주요 군사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최신의 전략 무기입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아 북한은 그동안 F-35A 한국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미국의 공군력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방공망 전력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마이크 맥데비 선임 연구원은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북한이 과거 한국 전쟁 당시 B-29 등 미국의 공군력에 초토화된 경험 때문에 방공호를 짓고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고등경제학원의 바실리카신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구소련의 방공 시스템을 개량해 잘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구식 레이더를 이란제 신형 단계별 레이더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평가받는 KN-06처럼 탄도미사일보다 전투기 요격에 최적화된 지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정도로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군 역시 북한의 방공 시스템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F-35가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ROK and U.S. Air Force aircraft will do is to be able to neutralize North Korea's air defenses. That's really a top priority. That has to be neutralized quickly so that we can rapidly gain air superiority. 로렌스 고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방공 시스템이 준수하다면서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I don't think it may be good enough to deal with, previous generations of American things, F-15, F-16. 그러면서 최근 터키가 도입한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으면 F-35A처럼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전투기를 탐지, 요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이 S-400과 같은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직접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이 부분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숙일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베이징天安門 광장에 있는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했다고 북한 매체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김숙일 총정치국장과 북한군 대표단이 기념비에 화환을 헌화했으며 이 자리에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조리도 동행했습니다. 인민영웅기념비는 중국 건국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구조물로 북한 고위급 인사가 이곳에 헌화한 것은 지난 2003년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후 16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국경 없는 의사회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북제재 면제 수정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19일 웹사이트에 올린 서한을 통해 국경 없는 의사회와 WHO의 면제 수정 요청을 승인하며 면제 기한이 내년 2월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